네, 저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진유나라고 합니다. 하는 일은 이제 공간 디자인 관련 디자인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 거주한 지는 올해로 한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와, 진짜 오래 살았네요. 오. 네, 학생 때 유학생으로 와서 취업하고 그 뒤로 좀 물러살게 된 케이스예요. 확진자가 많이 늘기는 했는데 사실 숫자에 비해서 체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검사 수가 아시다시피 많지도 않고 또 제한이 다른 나라처럼 락다운이 걸렸다던가 생활에 어느 정도 이제 권고는 있지만 이제 법적이나 규제가 아주 강화가 된 면은 없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외출을 좀 자제하고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되도록 피하는 그런 건 이제 많이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자유로운 생활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개개인의 의식과 개개인의 컨트롤 차이라고 할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많이 외출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슈퍼 나가거나 볼일을 보는 거는 이제 사람이 많이 없는 저녁 시간대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식당이나 이런 데는 아직 그 뭐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문을 닫은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유럽처럼. 완전 강제적으로 문을 닫으라는 명령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신 이제 총리와 도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저녁에 이제 음식점이나 이제 술집, 바, 그다음 이제 클럽 이런 등의 감염이 흔히들 이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휴업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일본이 이제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좀 많이 따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은 임시 휴업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영업 시간을 좀 줄이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뉴스만 봤을 때는 사실 막,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폭발적이게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뭐, 네. 일본에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본 이제 올림픽이 연기가 결정이 나기 전과 나기 후로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연기되기 전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검선 수가 좀 적었던 것도 있지만 확진자가 적었던 부분도 있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일본은 무척 안전하고 다른 나라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까지 이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숫자나 이제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았고, 근데 이제 올림픽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서부터 감염자 수가 확 늘어났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총리나 도지사가 긴급사태 선포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일본도 안전지대는 아니구나,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약간 그렇게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이슈로 인해서 대폭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 감염이 지금 대부분인 상황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이제 추적을 할 수 없는 3차, 4차 감염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생각하면 이제 올림픽 이슈에 가려서 추적이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추적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한국처럼 이렇게 공표가 안 되는 투명하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제 저희같이 여러 매체를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는 있어요. 아무래도 좀 개개인의 차가 많은 것 같아요. 일본이 워낙 제해에 강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잘 이겨낼 거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감염자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구수에 대한 비율이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아서 안전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면 진짜 지금부터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위험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개개인의 차가 좀 심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뭐 그때 한동안 막 사재기 이런 것도 좀 있었었잖아요, 일본도. 근데 네. 요즘에는 좀 어때요? 요즘에는 딱히 그렇게 몇 개 종목 외에는 많이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몇 개 종목이라 하면 아니 뭐
휴지 같은 경우,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 좀 지역별로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슈퍼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있는데 오히려 큰 매장에 많이 없기도 하고요. 또 식료품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위생용품들이 많이 없어요 아직. 네, 그러니까 일본이 대체적으로 이제 자체 생산량이 많이 적거든요. 네,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수입을 해오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한때 사재기가 있었고 수요가 늘면서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그 부분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 이제 평소보다는 스피드가 아무래도 늦어지고 보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근데 또 요즘 시기에 불안하니까 좀 쟁여놓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요를 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뭐 사재기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제 일본에서 한국의 그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이랑 일본의 이제 그런 부분을 비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여기 현지에서 보는 그대로를 전해드리면 사실 좀 분분하기는 해요. 일본이 그래도 자연재해나 재해 대처에 대해서는 조금 자부심이 있는 부분도 있고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체적으로 자기네 시스템으로 해 나가자는 이제 분류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TV 같은 거를 보면은 되게 의외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우수하고 좀 성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뭐 도입을 해야 된다던가 뭐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지고 와서 배운다던가 정보를 공유를 받아서 조금 같이 할 수 있거나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의외로 다루시기도 하고요. 뭐 그래도 우리 힘으로 좀 할 수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약간 보였었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일본에서도 도입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와우. 어느 정도는 저희도 조금 지금보다는 희망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랑 지금 한국이 조금 사이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한국인으로서 거기 있는데 불편한 상황이 생기거나 이런 건 혹시 없는지. 그게 아마 한국은 사이가 뭐 좋았던 적이 없어서요. 사실 왔을 때부터 뭐 계속 있었던 문제도 정치적인 이슈나 뭐 그런 역사적인 이슈 같은 걸로의 좀 그런 뭐라 그럴까요? 편안하지 않은 분위기? 이런 건 항상 있어 왔던 거고